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금융상품, 보험상품을 가입해서 자산 관리를 망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아니면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상품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화를 구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죠. 이거 어려운 경제학 용어로 효용이라고 합니다.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죠. 재화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구매 아닙니까? 그러나 일회성으로 잘못 구입했다든가 금액이 적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잘 구매할 수 있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치명적인 오류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샀다면 이것은 인생 폭망이 아닐 수 없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짜장면을 사 먹었는데요. 맛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 사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가 무엇일까요? 짜장면 값 7,000원, 8,000원 손해 났고요. 그 짧은 시간, 점심시간 손해 났고요. 그 다음에 감정 피해 있습니다. 그 손해 났습니다. 그것으로 족하죠. 하지만 엄청난 손실이 기다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한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입한 경우 아니면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서 가입을 했는데 좋은 것 같아서 가입했는데 나중에 저처럼 콘스탄트 김이 객관적 공정성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너무나 안 좋더라. 이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손실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액은요, 배가 된다는 거죠.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기회 비용으로 인해서 손실까지 포함한다면 정말로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가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입했더라도 빨리 평가 분석을 받아서 조기에 종료시키는 거, 해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을 싸고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진짜 황당한 상품을 봤습니다. 확정금리 연 5% 복리를 주는 상품이에요. 일시거치입니다. 5년 동안에 지급하는 이 상품에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지급 여력이나 기타 등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5년짜리를 엄청나게 무리해서 판매한 것 같습니다. 5년짜리 5% 연복리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시중금리 3%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출혈을 겪으면서까지도 솔벤시 마진이라고 하는 아니면 지급 여력 그를 맞추기 위해서 그 무리하게 가입을 판매를 시켰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5년 만기라는 거 아닙니까? 10년 만기를 팔았어야 되는데 10년 만기는 비과세죠. 5년 만기는 비과세가 아니거든요. 물론 10년 만기를 5년 5% 그 연봉리로 판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팔지 않았겠지만 결국 5년 만기를 팔게 함으로써 고객한테 착난을 줬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가입해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과세가 아니다. 그러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판매를 하고 한 보험 판매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주 소중한 고객, 자산가한테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는 상품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그 자산가는 이거 가입하면은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5% 복리라는 게 어디야 하면서 종합과세 피하고 이러면서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도 피하고 이런 생각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이 원망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을 가입하고 5년 뒤에는요, 1억 2,763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763만 원은 비과세니까 완벽하게 자기 돈으로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이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종합과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차입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가입 후 유지기간입니다. 실효되기 전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지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데 이건 5년 만기잖아요. 당연히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5년 만기 과세라는 것을 모르고 가입한 사람들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민원 해지 거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비과세라고 안내했다면은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민원 해지를 통해서 빨리 조기에 이것을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벌써 뭐 4년 넘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를 하니까 일반 과세를 당한다면 15.4%를 내야 되고요. 그렇다면 426만 원 세금을 내고 실수령액은 2,338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세후 4.2915%인데요. 여기에 사업비까지 감안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과세 당하는 사람이 문제죠. 49.5% 세금을 내야 되니까 1,368만 원 세금 내고 실수령액은 1,496만 원. 이거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헛부역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가에 배우자가 무소득 배우자가 이 상품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과세라서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더니 과세를 당한다면 종합과세를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 49.5%그 과세를 피할 수 없고요. 특히 건강보험 비부양 자격 박탈을 당한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실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 대상자로 정부로부터 쓸데없이 집중관리를 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국속고 손대는 격이 됐습니다. 믿었던 보험 판매인한테 이 상품 좋다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이런 꼴을 당합니다.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에 10억 원을 가입한 사람도 있겠죠. 10억 원을 가입한 자산가라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동안 정말로 헛수고 헛고생을 사사한 격이 됐습니다. 돈 주고 사사한 격이 됐죠. 따라서 잘못된 보험 및 금융상품 가입이요 자산관리를 완전히 망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보험 및 금융상품 가입 사례 세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첫 단추를 잘못 깬다면요 인생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품이 되겠습니다. 예금하고 적금을 가입을 집중시킨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거든요. 무조건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하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오산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450여 편의 엄청난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억,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프리미엄 그 서비스의 추로 매주 새로 편입되는 것이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4,500편, 45,000편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2북이 있으니까요. 몇천 원 투자하셔서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금과 적금을 가입하면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서 맨날 손해만 발생됩니다. 분명히 예금 적금을 가입했는데 재산적 손실이 가중된다는 것이죠.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명목금리, 은행에서 3% 준다. 이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 준다고 해서 가입했더니 세금 떼고 못 떼고 2%더라. 근데 물가가 3%더라. 그럼 마이너스 1%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과 적금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가입했는데 세전 수익이 3%다. 근데 세후 수익이 2.5%다 이거죠. 이랬을 때 물가 상승률이 3%라면 마이너스 0.5% 손실 보는 겁니다. 특히 예금이 아니라 적금을 가입했다. 연 3%다. 그렇지만 적금 금리의 실질적인 수익률은 1.65%도 안 됩니다. 거기에다 세금 떼고 못 떼면 1.4%도 안 되겠죠. 1.4%인데 물가 상승률이 3.6%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가입하면 매년 2.2% 재산이 거꾸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 상품, 세금 우대 상품, 세액공제 상품, 소득공제 상품, ISA 상품,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그리고 이런 것들 모조리 가입한다면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제 혜택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잘못된 상품들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너무나 저조하다. 세제 혜택을 빌미로 해서 수익이 너무 저조하니까 차라리 세제 혜택 받지 말고 올바르게 투자해서 세금 내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모조리 다 해지하고 가입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세제 혜택이니까 국가에서 제공하니까 무조건 가입하자. 이래서 폭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이 5년간 200만 원이거든요. 5년 동안 1년에 2천만 원씩 1억 원을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세금을 낸다면요 15.4%를 하면 30만 8천 원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니까 30만 8천 원 세이브가 됐죠. 이거 얼마 안 된다는 거죠. 1년에 6만 1,6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저조하죠. 종합과세자 같은 경우는 49.5% 세금이다 보니까 5년 동안에 99만 원 정도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연단위 19만 8천 원밖에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과세 대상자는
하루에 그러니까 5년 동안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다면은 하루에 169원 정도 혜택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과세 대상자는 542원, 진짜 500원짜리 동전 하나 혜택밖에 없거든요. 1억 원을 5년 동안 내고서 이 정도 혜택을 본다. 너무나도 저조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또 200만 원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최악이 되겠죠. 여러분들 하루에 169원, 542원 이거 껌값이고 똥값입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요 100원짜리 동전 떨어져 있으면 줍지 않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이 돈 169원 하루에 542원 혜택 보려고 ISA에 가입하지 마시고요. 타행이체 할 때 수수료 700원, 1200원 이것 줄이십시오. 그 다음에 카드로 타행으로 그 타행에서 돈을 뽑았을 때 마찬가지로 1000원 내외의 수수료 이것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뭐라고 할까요? 카드 가지고서요. 그 할부로 구매해갖고 연 19%라고 하는 엄청난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거 피하시는 것이 더 답이지 ISA에 가입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이요. ISA에서 가입하지 않아도 다른 것에서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비과세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에 국내 주식에 ETF에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효과적이고 펀드에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펀드가요 ETF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이면서 그 다음에 수수료 대단히 저조하고 미미하고 그러니까 이 ETF도 엄청나게 많이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과세 혜택하고 각종 그 ISA를 통해서 무슨 각종 비과세 제어 기간 거기에 통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가입한 거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효과 없습니다. 보험차입 비과세도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입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악하게도 10년 동안에 이자를 하나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연금보험 같은 경우요. 가입 후 8년에서 10년 돼야지 공시율 같은 경우 원금 나올까 말까 합니다. 떨어진다면 12년, 14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 차익 10년 비과세라고 해서 10년 동안 유지시켜 놓게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에 원금도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사는 그 고객의 돈을 10년 동안 손 안 대고 꼭 푸는 겁니다. 남의 돈을 빌려 쓰면서 이자 한 푼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아서 가입한다. 비과세 혜택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폭류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 돈 벌어서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키고 보험 판매인 좋은 일 시킨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 복리효과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10년 동안 이자 별로 안 붙는데 또 그 다음에 무슨 또 이자가 더 붙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익은 미미하다. 거기다가 예금 적금보다도 후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그런데 예금 적금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더 후졌잖아요. 거기다가 현재 가치 엄청나게 저조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품에 가입한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폭망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요. 10년 동안 헛부욕을 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3번 하면 인생 쪽납니다. 그러니까 그 10년짜리 특히 뭐 보장보험도 문제지만요.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가입한다면 이것은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평생이거든요. 100년 동안에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의 손실은 무지막지하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상품들도 문제 있는 것들을 가볍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액공제 상품들은 제가 볼 때는요, 세액공제 미명하에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수익이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통제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엄청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소득공제 중에서는 뭐 노란우산 공제 정도만큼은 소득공제 해주니까 그 정도는 가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퇴직금이 없으니까, 퇴직연금이 없으니까 이것을 통해 보존할 수는 있으나 나머지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비과세 투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투자를 잘한다면 이런 세제 혜택 상품에서 주는 세제 혜택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투자를 잘해도 비과세 받습니다. 그 금투세 그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과세 많고요. ETF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효과적입니다. 국내에 투자하십시오. 그렇다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무슨 혜택을 준다, 세제 혜택을 준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눈먼 돈을 땡긴다.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 잡을 때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게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일망타진하죠. 그러니까 일망타진하는 방법들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빛을 딱 비치면은 고등어나 뭐 이런 그 뭐라고 할까? 그 고등어 말고 또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죠? 꽁치죠. 산마라고 하는.
불빛을 비추면 막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일방타진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빛이 뭡니까? 바로 세제 혜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그 일반 대중 가입자를 현혹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끌어당긴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요, 세제 혜택 별로 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험차 입비과세 10년 이게 말이 됩니까? ISA 직권이라는 거 줍니다. 퇴직연금도 정말로 퇴직금 보장해 준다는 미명하에서 거의 500미터짜리 500미터짜리 퇴직연금 시장을 아도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거 안 됩니다. 이때 과도한의 의미가 뭘까요? 아주 나쁘게 말합니다. 자기 소득의 10에서 15%를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룰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500만 원 벌면은 그 50만 원에서 그 75만 원 정도는 보장성 보험 가입해야 돼. 이런 식으로 뭐 헌금 냅니까? 그 11조 무조건 내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자기 소득의 10% 15%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10에서 15%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한 달에 그러면 뭐 1,5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돈이 많은 사람은 아예 보장보험이 필요 없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낸 돈 대비해서 효과 없고요. 확률 미미하고 받은 돈 거의 미미합니다. 현재 가치로 따진다면. 그래서 차라리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이론에서는요. 사고 발생 확률이 아주 미미하지만 발생이 된다면 치명적인 재산 손실을 일으키는 정말로 위험한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사망 같은 경우죠. 1급 장애로 누워 있는 겁니다. 이런 것만 보장받으라고 합니다. 기타 나머지는 소소하니까 보장받으면 안 된다고 보험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가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암보험 무섭다고요? 암 무섭다고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암 발병 잘 안 됩니다. 20대, 30대 거의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60세에 1%암 발병하고요, 여자 75세에 1%암 발병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20대에 왜 암보험을 가입합니까? 간혹가다 암에 걸린 사람 때문에 가입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로또 복권이나 카지노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 잭팟 터지거나 로또 복권 1등 당첨한 사람,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현명한 사람인데 그렇진 않겠죠. 20세에 암보험을 가입한다 말도 안 됩니다. 20세에 그냥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60세에 1%의 암에 걸린다. 그때 되면요. 3천만 원이 뭡니까? 3억, 30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자산을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보장 자산 없다. 현금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망하고 1급 장애만 보장받으면 됩니다. 2급 장애까지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사망은 정신보험이라고 하는 비싼 보험료 내지 마시고 정기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20배 정도 더 싸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보장은요, 보험을 통해서 가입해봤자 쥐꼬리만한 보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하면요, 확실하게 1에서 3급 장애보장 해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해주니까 보험 상품 가입했을 때 매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입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사망보장하고 장애보장만 받으면 되고요.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뭐 국가에서 하는 뭐 건강보험은 당연히 받고요. 화재보험 같은 거 뭐 한 2만 원 내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의무보험, 배상책임보험 같은 거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이라든가 생산물 배상책임, 아니면 뭐 기업가라면 뭐 적화보험이라고 해서 아주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 그런 것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골프보험이니 뭐 이런 것들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저렴한 상품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것이 바로 보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다른 보험들, 보장보험들, 보장자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있어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준다 하더라도 거절하십시오. 40년 뒤에 받는 3천만 원의 암진단 자금은요, 껌값도 안 되거든요. 그 밖에 연금보험, 저축보험, 보장보험 이런 것들 모조리 다 해지하십시오. 모두가 과도한 보험입니다. 쓸데없는 보험입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뭐 성과가 별로 안 난다 그죠. 개인이 투자하면 종합소득세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거기다 많이 투자한 사람은 상속세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이 투자하지 마시고 바로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 왔습니다. 변환 시대입니다.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는 시대. 개인의 분신, 화신인 아바타,
바로 법인을 만드는 것이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법인을 수수하게 된다면 종소세 피하고요. 건보료 피하고 상속세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가라면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대를 이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산을 운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재산권을 평생 잃지 않고 살아가면서 상속세를 완벽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자산가들의 많은 고민들 단 한 방에 NGP 플랜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해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200년, 300년 세금 우산을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세금, 미래 가치로 수백억, 수천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NGP 플랜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한 달 동안에 제가 무료 상담 컨설팅 해드립니다. NGP 플랜에 대해서 반드시 이 기회를 노려서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입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그렇다면 만족하신다면 나중에 NGP 플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확실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어떻습니까? 잘못된 금융상품, 보험상품들 절대로 여러분들 얼씬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품들 여러분한테 권한다.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걸 줘야지 여러분 자산관리를 망치고 노후 준비를 망치게 만드는 상품을 권한다면 여러분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반드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